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왕 세종대왕. 하지만 다양한 그분의 업적이 한글 창제에 묻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은 경제 분야에서도 빛나는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가장 먼저 세종대왕은 오늘날에도 실천하기 어려운 수준의 복지정책을 입안에 집행했습니다. 관비들에게 파격적인 수준의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비들의 출산휴가는 7일밖에 되지 않았으나 세종은 이를 100일로 늘리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전 한 달가량의 휴가도 부여했습니다. 산전 산후 총 13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관비의 남편에게도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달의 휴가를 준 점이죠. 세종대왕은 2007년에서야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무려 600여 년 전에 시행한 것입니다. 이 밖에 고령자를 위한 복지제도로 80세 이상 노인을 궁궐로 초청해 연회를 베푸는 양로연과 100세까지 사신 분들에게는 쌀과 옷을 내리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의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부녀자 치료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먼저 세종대왕은 재배 면적 확충에 힘썼고 그 결과 조선의 토지대장인 양안에 따르면 조선 전 시기를 통틀어 세종대왕 재임 기간에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또 세종대왕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땅에 맞는 농서인 농사직서를 편찬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농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의 달력인 칠정산을 만들고 치구기를 발명한 이유 또한 명확한 우리나라 고유의 작물 재배 시기와 강수량을 측정해 농업에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최초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430년에 세법 개정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농사의 작황 상황에 따라 과세하는 다펌손실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방 관리들은 작황 상황을 면밀히 측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도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형태로 과세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이 세금 징수 과정에서 사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토지 일결에 신마를 정액 징수하는 공법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배층 사이에선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은 당시 17만 명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고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여론조사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세제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한글이 세종대왕과 우리 민족의 최대 업적이자 발명품인 것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대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것은 한글 창제 말고도 수많은 업적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